전기 이론 제9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중간고사도 끝나고 이제 학기 중간이 지나갔네요. 중간 시험 잘 본 사람도 있지만 잘 못 본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수업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1장 전기장 부분과 2장 자기장 부분이 끝나고 오늘부터는 3장 전기장과 자기장을 이용한 전자력과 전자유도에 대하여 강의하겠습니다. 전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장과 자기장을 이용하여 어떤 힘을 만들어내는 것, 즉 전동기의 원리가 되는 것이고, 전자유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장에서 전자를 어떤 힘을 이용하여 전자를 끌어내는 것, 즉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 발전기의 원리입니다. 전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장 내에 도체를 놓고 전류를 흘리면 자속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에 따라 어떠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함, 즉 힘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전자력, 힘이죠. 전자력이라고 합니다. 이 힘의 방향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여기에 보면 N극과 S극 자석이 있으면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자기장이 흐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자속이 이렇게 흐르니까 이 왼손 중에 검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 되고, 엄지손가락이 힘의 방향이 됩니다. 이게 플레밍의 왼손 법칙으로, 이 왼손 법칙에 의해서 이 자기장과 전류가 흐르면 어떤 방향으로 이 도체가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지, 이거를 플레밍의 왼손 법칙, 즉 플레밍이 왼손 법칙으로 증명을 했고요. 이 힘을 전자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장 내에, 즉 자기장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여기에 전류를 이 방향으로 흘렸다. 그러면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자, 왼손을 이렇게 만들고 이 엄지손가락이 힘의 방향, 즉 포스 F죠. 그 다음 검지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 B는 자속 밀도죠. 그리고 뮤 제로는 요거는 공기중이다. 공기중에, 그 다음 H는 자기장이 세기가 되죠. 자, 그래서 요 자기장의 방향, 그리고 요 세 번째 손가락은 전류의 방향. 자, 그래서 FBI입니다. 자, 요 FBI를 요 도선에다가 요쪽, 한쪽, 요쪽 두 개가 있죠. 여기다가 한번 갖다 대보세요. 그러면 요 세 번째 손가락 전류의 방향, 그 다음에 검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 그러면
자, 힘의 방향은 어느 쪽인가요? 엄지손가락. 얘는 위로 이렇게 힘을 받죠. 이렇게. 자, 반대로 한번 갔다 해 볼까요? 반대로 하면, 자, 손이 전류의 방향이 저쪽이고, 얘는 그대로니까 엄지가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얘는 밑으로 힘을 받고, 얘는 위로 힘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얘가 여기에 축이 있다고 한다면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돌겠죠. 여기 도는 방향 있죠. 자, 그래서 요 자극, N극과 S극, 자극이 세기가 세고 전류를 많이 흘리면 이게 모터가 빨리 돌 것이고, 이 자극이 약하고 전류가 약하면 천천히 돌겠죠. 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전동기의 원리입니다. 앞장에서 이 전자력의 방향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결정이 됐죠. 그렇다면 여기서 받는 이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 힘의 크기를 한번 보면 힘 F는 이 사이에 자기장이 만들어질 때 이 안이 공기중이라고 한다면 공기중의 투자율 뮤 제로죠. 그 다음 여기에서 이쪽으로 자기장이 세기 H, 그리고 이 도체의 길이가 길면 여기서 이쪽으로 부딪히는 자기장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길면 길수록 힘이 커진다는 얘기죠. 이게 짧으면 여기서 여기 부딪히는 자기장이 작으니까 힘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이거의 길이 L, 그 다음 여기에 전류 값이 세면 셀수록 힘이 세진다고 했으니까 전류 I, 그리고 얘는 지금은 이게 수평이지만 이게 위로 들리면 들릴수록 이렇게 세타, 각도가 만들어지죠. 이게 이렇게 돈다는 얘기는 사인 세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힘 F는 뮤0 H 길이 L 전류 I 사인 시타 이퀄 뮤 H는 뭐예요? 요 일정한 공간의 자속 밀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속 밀도 B로 써서 B 도체의 길이 L 전류의 색이 I 사인 시타 뉴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전자력의 세기 F는 BLI 사인 시타 외워두어야 돼요. 이 앞에 있는 B는 뮤0 H니까 이거하고 같이 외워두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전자력이 하는 일을 한번 살펴볼까요? 전자력이 얼마만큼의 일을 하느냐. 일은 W죠. 그리고 일은 열이 난다고 했으니까 단위는 줄이에요. 얘는 얼마만큼의 일을 하냐면 여기에 전류값 곱하기 N극에서 S극으로 자극의 세기 M 또는 차속 파이죠.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은 전류 곱하기 자속. 그래서 I 곱하기 파이. 자속이 파이예요. 줄이다. 그러면 이 일을 단위 시간당 하는 일, 즉 일률이라고 했죠. 일률 P는 전기에서는 이 P가 전력이죠. 얘는 전력량이 되는 거고, 자, 전력 P는 T분의 W, 초당 얼마만큼의 일을 하느냐, 이퀄 T분의 I 바이 와트가 됩니다.
전자력은 전기장과 자기장에 의해서 얼마만큼의 힘이 나오느냐. 그죠? 전기장은 전류, 자기장은 자속 파이, 이거에 의해서 얼마만큼의 힘을 우리가 만들어내느냐라고 한다면, 이제 전자유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전자유도, 말 그대로 전자를 꼬셔낸다라는 뜻이에요. 자개장, 즉 자기장이죠. 자기장에서 전기를 얼마만큼 우리가 뽑아내느냐, 이것을 우리가 전자유도라고 하는데, 전기를 흘리면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죠. 반대로 자기장에다가 우리가 어떤 힘을 가해서 거기서 전기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전자유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자기장에서 전기를 어떻게 뽑아내느냐. 자, 요 그림을 보면 여기 이렇게 코일이 감겨 있죠. 코일이 쭉 감겨 있는데, 이 코일이 감겨 있는 이 통 안에다가 자석은 뭐예요? 자기장이죠. 자기장. 얘를 놓다 뺐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자석이 일로 들어가면서 이 안에 있는 자기장이 이 코일에 따다다다다 부딪히면서 이 코일에 묻어요. 그러면 이 코일은 도선이니까 여기에서 묻은 자기장이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겠죠. 이렇게 여기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전류가 흐르면 뭐가 만들어지나요? 전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 코일에다가 이 자석을 놓다 뺐다 하면서, 즉 자개에서 전기를 뽑아내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전자유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 옆에 그림을 보면 이 자석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자속 파이가 만들어 있다는 얘기죠. 이 파이가 이 코일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면서 전류가 만들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자석이 이 코일에 다다다다다다 부딪힌다, 이걸 우리가 이건 도체죠. 도체와 자속이 세교한다라고 얘기해요. 세교, 서로 부딪히는 거를. 그리고 이 세교할 때 자장 중에 도체를 움직일 때 도체에 기전력이 유도되는 현상. 그래서 이때 발생한 전압을 우리가 유도 기전력, 전력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고, 이때 흐르는 전류를 유도 전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도 기전력과 유도 전류. 그러면 우리가 전기를 만든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거는 유도 기전력을 만드는 거죠. 유도 기전력 하면 빠질 수 없는 법칙이 하나 있는데, 바로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만든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이 패러데이 법칙은 뭐냐면, 자, 이 코일에 자석이 이렇게 흐른다. 그랬을 때 얼마만큼의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지느냐. 이 유도 기전력 E는 이 코일의 권수, 가문수죠. 가문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파이가 지나가면서 따다다다다다 많이 부딪히겠죠. 그러면 그만큼 유도 기전력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 얘가 빠르게 움직이는 거와 느리게 움직이는 거, 어느 게 더 유도 기전력이 많이 만들어질까요? 당연히 빨리 움직여야, 부지런해야 더 많은 전기를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이 자속의 변화, 자 보세요. 이 식을 보면
유도기전력 E라고 하는 놈은 N, 이거의 권수 N에 비례하죠. 권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전력이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d파이 dt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시간은 반비례하죠. 짧을수록 기전력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 다음 파이가 크면 클수록 많이 발생하죠. 자속이 커야지 기전력이 많이 발생하니까. 여기서 d파이 dt는 시간에 대한 자속의 변화라는 뜻이에요. 즉 짧은 시간 동안 이 자속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식 2는 n d파이 dt, 이게 패러데이의 법칙입니다. 자, 그럼 패러데이 법칙이란 뭐예요? 유도 기전력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나타내는 식 E equal n d파이 dt. 그리고 요 권수 n과 자속 파이, 요거 두 개를 곱하면 이 대문자 파이가 되는데 d 대문자 파이 dt, 즉 이 대문자 파이는 자속 세교 자속수, 즉 이 자속이 여기에 얼마만큼 부딪힌 횟수, 그러니까 즉 이거 두 개 곱한 거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가 붙었고 여긴 마이너스가 안 붙었죠. 패러데이 법칙은 정확하게 여기에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도 기전력은 항상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요. 패러데이 법칙은 없고, 요건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패러데이 법칙 2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패러데이라고 하는 학자가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연구를 했다고 한다면, 이 렌즈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다면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지는데 그럼 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느냐,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잖아요. 그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정의한 사람이 바로 렌츠라는 사람이고, 그걸 우리가 렌츠의 법칙이다 하는데, 자, 여기 유도 기전력 E는 마이너스 n d파이 dt 또는 마이너스 d파이 dt가 되죠. 수식에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왜 마이너스가 붙었느냐? 코일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이 코일은 변화를 싫어하는데 자석 파이가 접근하면, 자석 파이라고 하는 거는 자석이죠. 이 접근하면 공급되는, 여기서 이제 막 일로 들어올 거잖아요. 파이가. 이 공급되는 파이 반대 방향, 얘가 일로 들어오면 이쪽 반대 방향으로 역방향 자속이 생겨요. 이 역방향 자속으로 인해서 유도 기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치고 들어온다 그러면 들어오지 마라고 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얘가 들어왔다가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왔다가 나가면 야, 너 나가지 말어 하고 잡아 당기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1번 들어오면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2번 나가면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서 얘를 놓다 뺐다 하면 여기 있는 검유기는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렌즈 법칙이란 유도 기전력은 코일이 세교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반대로 발생한다. 해서 마이너스가 붙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석을 갖다가 놓다 뺐다 해도 여기에 전류가 만들어지지만, 이렇게 앞에다가 전류를 갖다 놓고 전류를 코일을 감은 건전지를 갖다 놓고 얘를, 자, 스위치를 딱 닫으면 어떻게 되나요? 스위치를 닫으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니까 이 전류에 의해서
자장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 자장이 이쪽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스위치를 닫아서 전류가 만들어졌다. 그럼 이쪽 방향으로 자장이 만들어지니까 야, 이거 들어오지 말어 하는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것이고 스위치를 딱 떼면 어떻게 되나요? 전류가 쓱 사라지니까 야, 전류가 사라지면 안 돼.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이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스위치를 온오프 하면 마찬가지로 전류가 일로 흘렀다 일로 흘렀다 일로 흘렀다 일로 흘렀다 이렇게 자석을 놓다 뺐다 하는 거와 똑같은 원리로 여기에 전류가 흐릅니다. 그 방향으로. 그럼 이제 패러데이 법칙과 렌츠의 법칙을 정리해 보면 자, 기전력 E는 여기에 코일의 권수 N에 비례하고 자속의 변화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d파이 dt 요거는 패러데이 법칙이고 그 다음 여기에 유기되는 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느냐?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 마이너스 붙으면 요거는 렌츠의 법칙이 됩니다. 즉 패러데이 법칙은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정의했고 렌츠의 법칙은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정의했습니다. 자, 이때 치고 나온 학자가 또 한 명 있는데 바로 노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이만의 법칙을 만들었는데요. 이 노이만의 법칙은 뭐냐? 패러데이 크기, 렌즈의 방향을 묶어서 하나의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E equal 마이너스 n d파이 dt는 마이너스 d 대문자 파이 dt다. 결국은 노이만은 이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패러데이는 요거만, 렌즈는 요거만, 노이만은 합쳐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 렌츠의 법칙, 노이만의 법칙 다 그냥 이렇게 하나로 써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딱 보면 자, 패러데이 법칙 또는 노이만의 법칙 이렇게 불러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자, 방금 전에는 원통에다가 즉 코일 속에다가 자석을 놓다 뺐다 하면서 유도 기전력을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여기에 두 개의 자극을 갖다 놓고 즉 N극과 S극을 갖다 놓고 여기에 기다란 도체를 가운데다 갖다 놓은 상태에서 얘를 아래 위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 이쪽으로 자속이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러면 이 도체의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자속이 묻겠죠. 자석이 묻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전류가 흐르겠죠. 자, 이 옆에 그림을 볼까요? 이게 도체인데요. 도체가 N극과 S극 사이에서 요 자개를 위아래로 막 움직이면 전류가 일로 흘렀다, 일로 흘렀다, 일로 흘렀다, 일로 흘렀다 이렇게 전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전류가. 그럼 이 만들어진 전류를 여기서 받으면 바로 전압, 유도 기전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방향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 방향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으로 전류의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코일 통 속에 자석을 놓다 뺐다 하는 건 렌츠의 법칙이지만 이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자기장 속에서 도체가 움직이는 것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다. 자, 그럼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여기 오른손이 이렇게 있죠. 이것도 똑같이 왼손하고 똑같이 FBI입니다. 무슨 얘기냐?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결정되죠. 그러면 자, 가운데 손가락 B, 검지손가락이 N에서 S극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힘이에요. 위아래로 움직이죠. 자, 그러면 얘가 위로 움직였다. 위로 움직이면 전류가 중지, 세 번째 손가락 이렇게 흐르는 거고요. 얘를 갖다가 뒤집어 엎어서 얘를 아래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로, 엄지를 아래쪽으로 방향으로 하면 얘는 그대로 놔두고 이 중지가 저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때는 얘가 아래로 갈 때는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는 겁니다. 다시 뒤집어서 위로 올리면 이쪽으로 흘리겠죠. 내리면 이쪽으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전류의 방향이 왔다 갔다 하겠죠. 이게 바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만들어지는 기전력, 유도 기전력 E는, 전압 E는 얼마만큼이 되느냐? E는, 자, 얘가 이쪽으로 갈 때 자속 밀도, B가 크면 클수록, 이 안에 자기장이 크면 클수록, 요 B는 뮤 H죠. 자기장이 크면 클수록 기전력이 많이 생기겠죠. B. 그 다음, 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더 많은 자기장이 묻어나오니까 도체의 길이가 길어야겠죠. L. 그 다음, 얘가 위아래 빨리빨리 속도가 빨라야겠죠. 속도 V. 그래서 즉, 기전력 E는 자속 밀도의 세기가 커야 되고 비례하죠. 길이가 길어야 되고 비례하죠. 속도가 빨라야 된다. 그래서 이때 기전력 E는 BLV 볼트가 된다. 외워둬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힘과 자기장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하죠. 즉 전류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기전력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얘는 발전기의 원리가 된다. 발전기의 원리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발전기의 원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도체를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는 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자개내 코일 회전에 의한 유도기 전력, 즉 발전기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는 N극, 여기는 S극이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돌리면 얘는 위로 올라가고 얘는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오른손을 갖다가 봤을 때 오른손의 엄지가 위고 가운데 손가락이 이쪽이라고 한다면, 엄지손가락이 위고 검지손가락이 이쪽이라고 한다면 가운데 손가락은 이쪽으로 오겠죠. 여러분들 손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럼 이쪽은 어떻게 되나요? 엄지손가락이 밑으로 내려가고, 그쵸? 밑으로 내려가고, 자, 검지손가락이 이쪽 방향을 가리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가운데 손가락, 중지는 저쪽 방향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돌리면 전류는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 방향으로.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돌리느냐? 이렇게 실험 장치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기 N극, S극이 있고, 그럼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자, 자기장이 만들어질 것이고, 여기에 이렇게 정류자라는 게 있습니다. 정류자라는 게 있고, 여기에 이제 정류자 옆에 이렇게 동그란 통에 이렇게 닿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돌리면은 이렇게 마찰이 생기는데 이렇게 닿아 있는 이렇게 도체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전구를 하나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 방향하고 똑같죠? 얘를 막 돌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는 자 위로 올라가고 여기서는 밑으로 내려오니까 얘는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고 얘는 전류가 절로 흐르니까 어때요? 이렇게 전류가 계속해서 흐르죠. 이렇게 이 방향으로 계속 흐릅니다. 그러면 불이 계속 들어오겠죠. 얘를 계속 돌리면 자 이거 사람이 돌려서 전구를 켜는 거 너무 힘들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돌리면 될까요? 여기에 뭐 이런 판을 하나 만들어서 물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물에 의해서 이쪽에 물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계속 돌겠죠. 그죠? 여기 이렇게 판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 물을 떨어뜨리면 이렇게 계속 돌 거예요. 수력 발전이죠. 자, 나는 여기다 물을 끓여가지고 여기에 좁은 관을 통해서 스팀으로 얘를 발사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런 판을 돌릴 거야. 그러면 화력 발전이 되는 거죠. 나는 원자력을 이용해서 물을 끓여가지고 얘를 스팀으로 돌릴래. 원자력 발전이 되는 거죠. 아주 쉽죠. 이게 발전기의 원리예요. 근데 얼마만큼의 여기서 전압이 만들어지느냐? 유도 기전력이죠. 일단 이 N극과 X극 사이에 자기장의 세기, 즉 자석 밀도 B가 커야 되겠죠. 그리고 이 도체가 길면 길수록 더 많은 자기장을 유도시키죠. 그래서 길이가 길어야겠고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많은 자기장을 유도하죠. 그래서 속도가 빨라야 돼요. V. 그 다음 얘가 각도를 이루고 도니까 사인 시타. 즉 발전기 E는 기전력 E는 BLV 사인 시타 볼트만큼 전압을 만든다. 이게 바로 발전기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는 우리가 이런 코일에 자석을 집어넣어서 변화를 시켰었죠. 자석을. 그래서 이 자석의 변화에 따라서 즉 이 가문수 n 그 다음에 자석 파이의 d 파이 dt 변화에 따라서 기전력이 만들어졌는데 이 인덕턴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덕턴스 L이라고 하는 거는 자석이 아니라 이런 코일에 그리고 이런 통에 전류를 갖다가 놓다 뺐다 하면 이 전류에 의해서 이 안에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이 안에. 그래서 전류의 전류의 값에 따라서 이 안에 유도 기전력 E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만큼 이 안에 있는 전류의 증가에 따라서 증가 감소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유도 기전력 즉 이 안에 있는 자석에 의한 전기를 뽑아내느냐 그 능력을 가진 소자가 바로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이고 인덕턴스는 우리가 L이라고 표시합니다. 인덕턴스는 주로 코일이에요. 이것도 코일. 그리고 이 인덕턴스 L은 단위가 헨리예요. 헨리. 그렇다면 이 코일에 전류를 세게 했다가 감소했다가 이러면서 만들어지는 유도 기전력은 전기가 커지면 야 전기 들어오지 마 하는 이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지고요. 전기가 감소하면 야 전기 좀 더 줘 라고 하는 이 방향으로 기전력이 만들어지는데 이 유도 기전력 E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시기 이퀄 마찬가지로 증가하면 방해하는 방향 감소하면 또 감소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 이거를 얼마만큼 꼬셔내느냐 하는 능력이 인덕턴스라고 그랬죠. 이 L의 능력에 비례하고 이 전류값의 변화 그죠?
그래서 di dt. 그래서 이 전류의 온오프에 의해서 기전력을 갖다 뽑아내는 유도 기전력은 E 이퀄 마이너스 L di dt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속의 변화에 의한 유도 기전력하고 전류의 변화에 의한 유도 기전력을 한번 비교해 보면 자속은 가문수와 자속의 변화율 n d파이 dt고 전류의 변화에 의한 유도 기전력은 L di 전류의 변화죠. dt 이렇게 되니까 둘 다 기전력이 2죠. 이게 똑같다고 한다면 여기서 지워지고 n 파이 이퀄 li가 되네요. 그죠? n 파이 이퀄 li가 되니까 여기서 인덕턴스 L 값은 i가 1로 넘어가서 i분의 n 파이 헨리로 이 L을 우리가 값을 추정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L은 i분의 n 파이다. 요거는 요 관계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외워두면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인덕턴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전력, 그죠? 유도 기전력에 의한 거. 유도 기전력 2는 뭐냐? 마이너스 n d파이 dt고 이퀄 마이너스 l di dt다. 요거만 알고 있으면 요거 그냥씩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제 9강 강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은 전자력, 전기와 자기에 의한 힘, 플레밍의 왼손 법칙, 전자유도, 힘과 자기장에 의해서 전류를 뽑아내는 거, 발전기의 원리, 우리 전기과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전동기로 산업체가 돌아가고 발전기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 즉 전기과의 시작과 끝입니다. 이 원리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전자력, 전자유도 잊지 말길 바랍니다.